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증시가 이틀째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 그리고 어제부터 국내 증시도 좀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다행스럽게 좀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과매도 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좀 특히 미국 중심으로도 강하게 좀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어젯밤에 제가 주목한 데이터는 역시 이제 실물 경제에 좋은 소식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S&P 글로벌의 그 PMI 그렇죠. 지표가 약간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희한한 이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 국채 어제 경매가 크게 2년물이 690억 달러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잘 소화가 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주에 나머지 두 번, 지금 5년물, 7년물이 유사한 규모로 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느냐. 결국 그것이 이번 주에 소위 우리 빅테크의 실적과 더불어서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에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년물 옥션 입찰이 있었는데 PMI가 공교롭게도 또 약하게 나와주면서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제공해 준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상치는 또 50 이상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긴축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에 또 PMI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겉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좀 준비한 이슈에서도 일환으로 좀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얘기도 좀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한번 더 이어서 해볼까요? 결국은 지금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거는 코로나 때 그 역대급 소위 재정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최근 데이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과거 대공황 때 그 루즈벨트의 마샬 플랜하고 비교가 되던데 그 당시에 GDP 대비 한 5% 중반대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양책을 썼는데 이번 그 코로나 때를 봤더니 거의 20%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관련된 그때 케어스라는 그러한 부양책이 거의 8%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역대급으로 적자를 내면서 부양을 했고 그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경제 성장률 또 그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소비 지출로 연관돼 있다. 문제는 최근 걱정들이 뭐가 돼 있냐면 그때 생겼던 초과 저축들 원래 미국 사람들 저축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집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돈은 주다 보니까 예상 밖으로 이제 초과 저축이 급등을 했다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것이 소비로 다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는 거의 다 올해 지금 상반기 사람마다 다르지만 2, 4분기에서 3, 4분기면 거의 다 쓴다. 그러면 소비 지출 자체가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시점인 것만은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로 이 소비 지출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것만큼 강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가 높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견고했는데 조금씩은 그 균열이 좀 발생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였죠. 그 베이지북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가 됐었고 그 이제 지역별로 먹고 사는 문제를 기업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주요 전문가들 패널들하고 심층 토론,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컴퓨터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찾아내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좋다, 강하다, 스트롱한 그런 분위기의 단어들이 얼마나 더 많냐, 그다음에 위크, 약하다, 이런 쪽의 단어들이 많냐를 갖고 그 비율을 가지고 최근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이것이 보통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그런 선행 지표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은 그 검은색 선이 말씀드린 연준의 베이지북에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소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비해서는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소위 말해 괴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연준 베이지북의 그 분위기 흐름이 항상 선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 지금 당장은 좋지만 이후로에는 좀 걱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림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요. 그 GDP하고 아까 검은색하고의 그 소위 말하는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네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통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색, 사람들의 그런 심리, 솔직한 심정들이 얘기 나와서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나면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우하향하는, 떨어지는. 대표적으로 2008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네요. 검정색 선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녹색 선, GDP 성장률이 뒤늦게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행지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럼 향후에 소비 지출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라는 건 거의 마지막까지 쓸 때까지 쓰다가 급락을 하는. 그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용하고도 비슷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선제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보통 이제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지금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소비를 그러니까 소득에 기반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과거 2000년 그 소위 이제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의 그 Y2K 그 인터넷 버블 앞세운 그런 장기 호황 을 지속되면서 미국의 소비 지출 그 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연율은 3에서 7%로 매우 좋았네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소위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것이 1% 초반대로 사실은 저 다음 분기로는 이제 마이너스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라는 건 할 때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급격하게 줄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이미 다이아몬드 그 다이먼 회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린 지금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이번 그런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직은 괜찮지만 베이지북에서도 조금씩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고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IT 버블 직전에 부러지기 전에도 소비자 지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면 또 최근에 좀 챙겨봐야 되는 지표나 소비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사실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자기 돈 쓰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제 소위 신용으로 일단 땡겨서 먼저 빌려서라도 먼저 소비를 하고 나중에 갚는 이것이 매우 정착돼 있고 그래서 신용카드 이런 또 자동차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들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도 많고요. 근데 이것이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지금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지만 리볼빙이라고 하죠. 리볼빙 금리가 지금 20%를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 이제 소비가 소득이 소비로 그대로 연동되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일수록 이제 타격을 많이 받기 시작하죠. 고금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로이터에서 이제 분석한 차트인데 저소득층, 즉 우리나라 돈으로 연내 한 5천만 원 이하, 5, 6천만 원 이하 소비를 하는 가구의 연체율이 한 2년 전 가장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올라와 있다는 거죠. 빠르게 지금 연체율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소득층도 레벨은 낮지만 거의 2배 역시 올랐습니다. 결국은 거의 연에 한 2억 가까이 버는 그런 분들 이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이렇게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금리를 낮추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이 그 소비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결국은 연준이 현재 나타나는 지표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보면은 이것 때문에 연준의 정책 실수가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현재 강한 소비를 급격하게 끌어내리는 정책 실수로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 비둘기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보험성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종의 이제 오버킬이라 그래갖고 지금 지표는 약간 좋은 건 맞는데 아까 이제 연체율 차트를 고스란히 금리와 같이 그려보면 금리의 상승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연체율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성이나 지금 지표 말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니 이렇게 나가면 너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균열이 나는 부분들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지수 편취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 드리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우리도 그런 것처럼 약간 재료가 노출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생기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미국은 또 어때요? 사실 이제 미국이 좀 더 그것이 강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미리 사서 네. 그 사실은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고 편출 때문에 나빠질 거는 미리 팔아서 소위 자신의 포트폴리오 성과 관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번 주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위섬 트리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리포트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거 우리나라에도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손쉽게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패시브 투자, ETF, 뭐 인덱스 투자, 이제 소위 정해진 룰대로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이 투자 비중이 액티브 투자,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의 그러한 자율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펀드에 비해서 절대 규모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약속대로 돈이 똑같은 속도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주가에 좀 과하게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차트가 열렸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얘기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그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됐었는데 편입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네. 편입되고 나서는 그 6개월 동안 테슬라가 S&P 500 대비 한 20% 이상 졌어요. 네. 미국, 그러니까 S&P 500은 10% 올랐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10% 이상 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트로피의 저주, 승자의 저주라 할까요? 예. 이전에 이제 S&P 500이라는 대형주 지수에 들어갈 만큼 몸이 단단하게 만들어졌긴 했지만 그렇죠. 거기서 더 좋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뭐 하나가 들어가려면 뭐 하나가 빠져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500이라는 숫자를 지키려면 그때 대표적으로 AIV라는 아파트먼트 뭐 인베스먼트 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편출이 됐는데 정반대로 편출되고 나서는 시장 대비 50% 이상, 70%, 50%네요. 50% 정도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승자의 저주고 패자의 그런 그 전화위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어떤 기점에 편출입이 발생하면 편입되는 주식은 오히려 그 이전이 좋고 그 이후에는 뭐 제로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 패시브가 들어올 걸 알고 했지나 액티브에서 좀 빠져나가는 거고 오히려 편출되는 종목은 그 이전에 안 좋을 때 사서 그 후반에 오히려 누려야 되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미리 다 선반영을 한 거죠. 결국은 그렇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시장의 휴먼 인디케이터, 그 여의도 바닥에 많이 쓰이는 많죠. 인간 지표, 정반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S&P 500 지수 그 선정위원회가 휴먼 인디케이터, 인간 지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것이 혹시 테슬라만의 이슈 아닐까라고 그래서 이 연구팀이 지난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S&P 500에 편입된 종목, 편출된 종목의 네. 그 편입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성과를 봤더니 말씀 주신 대로 편입이 되려는 종목들은 편입 전에는 성과가 좋다가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평균적으로 성과가 한 5% 이상 네. 하락을 하고요. 반면에 편출이 될 종목들은 그전에는 안 좋다가 편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16% 평균적으로 1년 후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어느 그 특정 이미 S&P 500 같은 대형주 주세에 들어갈 만한 종목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편출이 될 만한 종목들은 그 사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아이디어로 기회를 발견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인간 지표로까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만큼 S&P 500은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IPO하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딱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은 슬로해지고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좋아질 대로 이제 빠진 상태에서 편출되는데 이제는 좀 좋아지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역발상일 수 있겠는데요. 올해도 편출입이 좀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AI 관련된 최고의 종목은 사실 엔비디아라고 하지만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많이들 보시죠. 예, 이거 10배 이상 오르면서 드디어 올해 그 짧은 시간에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빠진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또 이 승자의 저주일 텐데 차트가 열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3월 1일 날 이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것이 발표되고는 사실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시작이 됐던 3월 18일 정도부터는 주가가 이게 붉은색 선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거의 25% 하락한. 그러니까 이제 편입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두 종목이 들어오고 두 종목이 빠져나갔는데 재밌는 건 편출된 종목들이 확실하게 올라갔고 편입된 종목들은 확실하게 시장 지수 대비 빠졌다. 네. 결국은 올해도 작년까지만 지난 5년만 그런 거 아니야 봤을 때 올해도 그렇다는 거고요. 네. 제가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찾아봤는데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정기 편입 편출이 5월 말쯤에 있습니다. 20일 그 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후 정도 되잖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때 한 번 더 이 관련된 소식을 국내 종목들 갖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말 정도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만약에 산다는 개념이게 되면 편출되는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